대한민국 최초 전격 공개입니다. 부정선거의 원흉, 선관위를 폭발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 얘기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들을 오늘 전격적으로 충격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무당을 찾거나 점집을 가지 마세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의 원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점집을 가거나 재미로 삼아 무당집을 간다. 네,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좋을 줄 몰라요. 이것이 잘 맞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빨려 들어갑니다.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결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비참해집니다. 결말이 안 좋아요. 결말이 항상 비참해집니다. 이 무당집을 가거나 이 점집을 오고 가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면은 결말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당집에 가거나 이런 점집에 가면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거 달라붙어요.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상관없어요. 사주팔자는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든 안 보든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점집을 가거나 무당집을 가거나 무속인 집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대부분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말이 안 좋다. 지금 이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10년 동안. 결말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대한민국의 4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연금입니다. 연금 개혁이에요. 연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연금도 있고요. 지금 지금 또 하나 공무원 연금도 있죠. 국민연금도 있고 교직원 연금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금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연금을 왜 개혁을 해야 됩니까? 연금을 노령화되죠. 고령화. 우리가 고령화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연금이 고갈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관위입니다. 이 선관위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개혁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 정교조, 그 다음에 민주노총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선관위와 정교조와 민노총은 한 세트예요. 한 묶음입니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 그런데 이제까지 정치권에 있어서는 연금과 선관위, 정교조, 민노총을 개혁을 못했습니다. 딱 한 명의 대통령이 개혁을 했어요. 그것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고 개혁을 했는데 이게 왜 개혁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을 건드렸다 그러면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 공무원이라든가 연금을 지금 이제 수령하는 사람들은 금액이 줄어들겠죠.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개혁을 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혁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음 정권에 계속 미뤘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연금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총대 메고 했던 것이, 지지율이 급락할 것을 알고 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선관위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선관위. 선관위는 무엇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민주노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하고 정교조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 간첩이에요. 간첩단.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간첩단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어떤 간첩단입니까?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한 자, 대한민국을 자유주의가 아니고 공산화, 사회주의 이념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선관위와 정교조와 민노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든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자도 간첩이고 군인도 간첩이고 종교 지도자도 간첩이다. 대통령 참모도 간첩이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야당의 의원도 후보도 간첩이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집단 중에 가장 건들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그래서 선관위가 이제까지 했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행태를 보시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선거 조작이 됩니다. 조작. 이거를 이제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선거 조작을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작이 이루어졌냐면은, 자, 이때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10%포인트 차로 야당, 그때는 이제 야당이겠죠. 네,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미래당이라고 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10% 정도를 우선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표를 하고 나니까 하루 전날입니다. 개표를 하고 나니까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통계적으로. 어떻게 됐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때 여당이겠죠. 압승을 해버린 겁니다. 압승을. 이거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투표 전날이에요. 투표를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10% 차이로 오차가 있던 것을, 네, 압승을 하던 것을 야당이, 그때는 야당이겠죠. 미래통합당이 개표를 하고 나니까 이게 거꾸로 뒤집혀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보니까, 예, 사전투표에서 결론이 나버렸어요. 사전투표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1대 국회의원이죠. 총선을 가지고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관내 투표가 있고 관외 투표가 있습니다. 관외 투표는 무엇이죠? 예, 여기는 해당지에 있는 관내에 해당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 100% 조작한 겁니다. 거의 100%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조작. 그래서 지금 10% 정도 차이가 나버리게 된 겁니다. 10%. 네, 이거 다 조작입니다. 그래서 민주연구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지금 누군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작이 됐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아까도 보셨던 21대 2020년 4월 15일 4.15 부정선거라고 하죠. 4.15 부정선거. 그래서 이때는 이제 통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통계를 조금 했다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거는 부정선거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무슨 선거가 있습니까? 네, 지금 대선이 있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2년 전에 있었던 2020년이죠. 2020년, 네, 지금 4.15 선거에는 너무나 표가 많이 났어요. 근데 2년 후가 됐죠. 2년 후가 됐을 때는 2022년입니다. 네, 그래서 3월 9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4.15 부정선거에서 너무 표가 많이 나다 보니까 2020년 3월 9일 대선 선거에서는 조작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거에서 조작을 했던 표가 300만 표입니다. 300만 표. 네, 그나마 조금 했어요. 300만 표.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이제 표가 거의 차이 안 나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차이가 거의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하루 전날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는데 3월 8일 날 보시면 있습니다. 3월 8일이죠. 여론조사를 했어요. 자, 이 표는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라고 하는데 가장 이제 진보 쪽,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진보 쪽에 있는 좌파 쪽에 있는 성향의 지금 여론조사 기구입니다. 그런데도 표가 어떻게 났습니까? 3% 이상 표가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3% 이상 표가 났었고, 대부분의 여론조사, 한국갤럽이라든가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구를 보시면은 10% 이상 표가 났습니다. 8에서 10% 이상 표가 났어요. 차이가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압승을 한다는 것이 3월 8일 날, 투표일 하루 전날 3월 8일 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까지는요, 하루 전날 여론조사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때까지 선거는. 네, 그런데 4.15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 선거부터 시작했고 이제까지 그 다음에 2024년 4월 10일 날 선거 총선까지 전부 다 여론조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300만 표 이상 가 부정선거 표가 나왔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300만 표 이상입니다. 네, 10% 차이가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큰 부정선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4년,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나서 2024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됐었는데, 그때 하루 전날 사전투표를 보시면은, 네, 이때도 보시면은 여당, 국민의힘이 압승입니다. 이때 보시면 압승이에요, 압승. 압승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 전날 보시면 압승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났죠? 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야당의 압승으로 결국 나왔습니다. 야당이 압승으로 나왔어요. 자, 이 부정선거는 이때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2024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하자면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4.15 부정선거입니다. 2020년도 4월 15일 날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론조사기구가 모든 여론조사기구가 국민의힘, 국민의당이라고 했죠. 미래통합당. 이것이 압승이라 나왔는데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때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부정선거를 했어요. 네, 선거 조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주로 사전투표로 조작을 했죠. 그리고 실제 투표에서도 조작을 했습니다. 2년 후에 있었던 2022년에 3월 9일 날 있었던 투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차 범위가 거의 없죠. 격차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요런 이 부정선거라든가 선거 조작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자, 이 투표 조작을 사전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 조작을 이빠이 하고 나서도 투표를 격차를 벌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격차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조작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300만 표 정도를 선거 조작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선 이거를 윤석열 후보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시면은 모든 여론조사 기구들 윤석열 후보가 압승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가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15 부정선거를 2020년도에 있었던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라든가 이런 정황들이 표가 많이 나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조작에 대한 것들을 몸을 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만 표 정도를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있었던 2024년에서는 자,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자, 또다시 4.15 2020년도 있었던 4.15 부정선거에 재판이 된 겁니다. 자, 부정선거 선거 조작을 총력전을 기울여서 지금 만든 것이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다. 올해 있었던 4월 10일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선거는 무엇입니까? 네, 2020년도부터는 다 조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이게 지금 자, 연금은 개혁을 했죠. 연금을 개혁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관위예요, 선관위. 선관위가 무엇입니까? 이 좌파의 본거지입니다. 좌파의 본거지. 뭡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본거지입니다. 여기에 연루된 게 무엇입니까? 민노총이에요. 민노총계에 연루된 거 무엇입니까? 정교조죠. 그러니까 민노총과 정교조가 함께 연루된 것이 선관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선관위 보시면은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가입과 지금 탈퇴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선관위 노조 민노총 가입 논란이 계속됐고, 이게 2009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간첩단들이 그냥 활동하는 주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 그래서 지금 민노총의 답습을 이제까지 있었던 답습을 그대로 이어가진 것이 민노총이다. 선관위다. 민노총의 선관위까지 고용세습 똑같이 따라갑니다. 네,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A라는 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성향이 민노총이라고 하고 민노총이고 그다음에 정교조라 볼게요. 정교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누구로 갔습니까? 네, 선관위로 간 사람. 선관위를 장악하게 한 겁니다. 선관위를.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작과 부정선거는 끊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자, 연금을 개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나 선관위를 개혁을 하지 않다. 이 선관위를 폭파시키지 않으면요. 결과는 계속 똑같아요. 결과. 무슨 말이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조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관위가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사전조사 때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왜? 결과는 다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자, 민노총 정교조보다는 이 우두머리가 누구냐? 선관위입니다. 선관위를 폭파시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 공산화되고 사회주의화 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 연관된 것들, 자, 이것으로 무너진다. 이것으로 결국에는 합병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